밤은 고요했으나 운화당의 집무실은 타오르는 촌농처럼 위태로웠다. 당주님, 정룡회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상납금을 3배로 올리지 않으면 운화당의 모든 상로를 피로 씻겠다고 합니다. 연화는 서늘한 서신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운화당주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은 처참했다. 청풍각은 비호의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갈취해갔고 이제는 시장바닥의 깡패나 다름없는 정룡회마저 이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었다. 청풍각의 주현백 장로님께는 연락해 보았느냐? 그게 장로님께서는 문중의 일이 바빠 사사로운 상단의 분쟁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며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집사의 보고에 연화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사로운 분쟁? 운화당이 바친 돈으로 청풍각 제자들의 검을 사고 식량을 대던 자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다. 명분은 정파의 수호였으나 그들의 본질은 굶주린 늑대였다. 결국 우리를 지켜줄 칼은 우리에게 없구나. 그때였다. 팟! 촛불이 기묘하게 흔들리더니 집무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창문도 닫혀 있었으나 서늘한 외풍이 뒷덜미를 훑었다. 누구냐? 연화가 소리치며 탁자 아래 숨겨둔 단창을 잡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음성이 들려왔다. 주인이 없는 방에 쥐새끼들이 너무 많이 들끓는군.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방 한가운데 선 나네의 발끝을 비췄다. 넉마가 된 흑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밤하늘의 성좌보다 날카로웠다. 연화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너 설마?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년 전에 앳된 소년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괴할 정도로 맑은 정파의 기운과 그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피냄새 자욱한 마귀가 기묘한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 내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아라. 그러면 그동안 네 앞을 막는 모든 칼은 내가 꺾어주지. 운화당의 서쪽 창고는 비명조차 사치스러운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운화당의 호위무사 하나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그의 가슴팍에는 붉은 용의 문양이 새겨진 투청용 단도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복면을 쓴 사내들, 정룡회의 선봉대가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당주녀는 어디 있나? 순순히 금고열쇠를 넘기면 명줄은 붙여주마. 정룡회의 선봉대장 조천무가 피칠갑이 된 대도를 어깨에 걸치며 포효했다. 그는 인류에 육박하는 고수로 정룡회 내에서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운화당의 무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나 상단의 호위부대와 실전으로 단련된 흑도의 살수들은 그 괴부태가 달랐다. 막아라! 당주님이 계신 본관만은 절대로! 말은 끝맺어지지 못했다. 조천무의 대도가 허공을 가르자 방어선을 구축했던 무사들의 진영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선혈이 창고의 하얀 비단더미 위로 흩뿌려졌다. 연화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본관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만해라, 시끄럽군. 먼지 섞인 밤바람을 타고 서늘한 음성이 날아들었다. 조천무를 비롯한 정룡회 무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연화와 함께 낡은 흑포를 두른 사내 하나가 무심하게 걸어나오고 있었다. 뭐냐 저 애송이는? 운화당에 이제 남자라곤 저런 기생오라비 같은 놈뿐이더냐. 조천무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부하들을 향해 턱짓했다.
10여 명의 정령의 살수들이 비릿한 살기를 뿜으며 유현을 애웠었다. 하지만 유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조천무가 쥐고 있는 대도에 머물렀다. 정룡회라고 했나. 유현의 발밑에서부터 기이한 진동이 시작되었다. 맑고 투명해야 할 정파의 진기가 검게 물든 혈마기와 섞이며 그의 주위에 아지랑이 같은 기류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기라기보다는 거대한 포식자의 갈기처럼 보였다. 오늘부터 이 근처에서 용문이를 달고 다니는 놈들은 전부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 새끼가 죽여라! 조천무의 명령과 함께 10자루의 칼날이 유현의 급소를 향해 쇄고했다. 사방이 막힌 필살의 포위망이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금속의 충돌음이 아니었다. 바람이 찢어지는 서늘한 파공음,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두부처럼 잘려나가는 기괴한 소리뿐이었다. 유현의 손이 검병을 잡는 순간 그의 주위로 칠흑 같은 검기가 동심원을 그리며 폭발했다. 정운혈풍. 찰나였다. 달려들던 살수들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목과 허리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나오며 바닥을 적셨다. 유현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검을 뽑고 갈무리하는 동작만으로 10여 명의 목숨을 거두어갔다. 조천무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유현이 피 묻은 검신을 털어내며 천천히 조천무를 향해 걸음을 넘겼다. 달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붉게 번뜩이고 있었다. 제발 살려! 조천무의 비명이 창고의 서늘한 공기를 찢었다. 방금 전까지 대도를 휘두르던 그의 오른팔은 이미 기괴한 각도로 꺾여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유현은 감정 없는 눈으로 조천무의 가슴팍을 짓눌렀다. 발끝을 통해 전해지는 혈마기의 진동이 조천무의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헤집고 있었다. 누가 시켰나? 정롱회주가 직접 움직인 건 아닐 텐데. 하배구 부단주가 운화당의 금고를 열면 청풍각에서도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유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하배구, 그리고 다시 들려온 이름 청풍각. 3년 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추악한 거래의 배후에 토사리고 있었다. 청풍각의 누구냐? 누가 하배구와 연결됐지? 그건 나도. 으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유현의 검끝이 조천무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자비 없는 고통에 조천무가 실금하며 몸을 떨었다. 유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몇몇 이름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었다. 됐다. 네놈 입에서 나올 이름은 이미 짐작이 가는군. 유현의 검이 조천무의 목줄기를 가로질렀다. 한 줄기 선혈이 비단 위를 적시며 운하당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선봉대는 그렇게 전멸했다. 유현은 피 묻은 검을 조천무의 옷자락에 무심하게 닦아내며 연화를 돌아보았다. 연화는 떨고 있었다. 유현이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그가 휘두르는 무공은 자신이 알던 청풍각의 제귀 유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시면에서 올라온 아귀의 몸짓에 가까웠다. 치워라. 그리고 하배구에게 전해. 다음은 그놈 차례라고. 같은 시각 운하당에서 수백 리 떨어진 청풍각의 연무장. 달빛 아래서 홀로 검을 휘두르던 할인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백청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 기운은 방금 전 남쪽 하늘 끝에서 아주 찰나지만 지독하게 익숙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맑고 청량한 청풍각의 진기 속에 섞인 썩은 피냄새 같은 불길한 마기. 3년 전 절벽 아래로 사라진 그 사내가 마지막으로 내뿜었던 바로 그 기운이었다. 사형, 설마 살아있는 건가요? 할인의 눈에 초점이 흐려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3년 전 유현이 파문당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주현백 장로에게 바쳤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가문을 살리기 위해 택한 비겁한 생존이었다. 할인아, 이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어둠 속에서 노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풍각의 실관자 주현백이었다. 할인은 황급히 검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으나 떨리는 어깨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그저 검로가 어지러워 잠시 쉬던 참이었습니다. 검로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심로가 어지러운 것이겠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쥐새끼 하나가 살아 돌아온 모양이니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거라. 주현백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구렁이의 안광이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고개를 숙인 하린의 눈에는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서렸다. 풍뇌단의 부단장 하배구는 거만하게 운하당의 정문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조천무와 그 일당이 전멸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비릿한 흥취가 어려 있었다. 조천무 그 무식한 놈이 일을 망쳤군. 역시 흑도의 찌꺼기들은 믿을 게 못 돼. 하배구는 뒤따르는 풍뇌단의 정예 무사들에게 명령했다. 운하당 본체를 포위해라.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연화당주를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청풍각의 허가는 이미 떨어졌다. 이제 이 상단의 모든 보물은 우리 풍뇌단의 것이다. 그는 청풍각의 전 제자이자 유연의 사형이었던 자다. 유연이 파문당할 당시 주연백의 곁에서 가장 비열하게 웃던 이 중 하나였다. 이제 그는 운하당의 막대한 자금을 발판 삼아 청풍각 내에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운하당 본체 안 연하는 유연의 행방을 쫓으며 무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으나 하배구의 기세에 누른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연화당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조천무를 죽인 그 미친놈이 너를 지켜줄 것 같나? 그놈은 곧 청풍각의 이름으로 처단될 반도일 뿐이다. 하배구가 비웃으며 연화의 목에 검을 겨누려던 찰나였다. 웅. 갑자기 사방의 공기가 낮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잠에서 깨어나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배구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감각은 그는 알고 있었다. 3년 전 청풍각의 절벽 끝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살기였다. 하배구, 니놈의 목소리는 여전히 듣기 거북하군. 담장 위 달빛을 등진 채 앉아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유현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척을 지우고 있었다. 유현? 니놈이 정말 살아있었단 말이냐? 살아 돌아온 게 아니다. 니놈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어 올라온 거지. 유현이 가볍게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가 발을 딛는 순간 단단한 청색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칠흑 같은 혈마기가 안개처럼 피어 올라왔다. 하배구는 본능적으로 검을 뽑아들었으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전부 죽여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하배구의 외침에 풍매단 정예 10명이 일제히 유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유연의 움직임은 그들의 눈이 쫓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서걱! 서걱! 검을 뽑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유연이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풍매단 무사들의 목에선 선혈이 치솟았고 육신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일방적인 청소에 가까웠다. 이럴 리가! 니놈의 무공은 분명 파괴되었을 텐데! 하배구가 비명을 지르며 필살의 일격을 날렸다. 풍매단의 비기인 뇌화일겸이 유연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유연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조차 없었다. 유연의 왼손이 하배구의 검날을 직접 움켜쥐었다. 칙! 혈마기가 검날을 타고 역류하며 하배구의 기운을 잠식해 들어갔다. 하배구의 눈도자가 공포로 가득 찼다. 검을 쥔 그의 손등 위로 혈관이 터져나가며 검은 멍이 급격히 퍼져나갔다. 사형, 당신이 주연백에게 바친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유연의 목소리가 하배구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꽂혔다. 하배구의 목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유현의 손에 잡힌 검날이 휘어지며 내는 마찰음이 고요한 마당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순수한 내경의 압착이었다. 굳은 살 박힌 손바닥에 실린 가공할기가 검신을 짓눌러 고정시킨 것에 불과했다. 유현은 손목을 가볍게 틀었다. 챙그랑. 강철로 주조된 검신이 유현의 손아귀 안에서 수십 개의 파편으로 비산했다. 부서진 조각들은 유현의 탄지 신통에 실려 하배구의 어깨와 허벅지를 꿰뚫었다. 으악! 하배구가 바닥을 뒹굴었다.
유현은 쓰러진 사형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의 시선은 하배구의 가슴에 새겨진 청풍각의 문양, 푸른 바람의 인장에 머물렀다. 이 문양을 달고 그런 추한 짓을 저지르다니. 주현백이 참으로 제자들을 잘 가르쳤군. 유현의 손에 다시금 기력이 모였다. 이번에는 하배구의 단전을 완전히 패해버릴 심산이었다. 무인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 폐인의 길로 인도하려는 찰나에 그만두세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백색의 검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유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공격을 피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옷자락 끝이 베어나갔다. 담장 위 달빛을 등지고 선 여인이 있었다. 백색 무복을 입고 청풍각의 정수라 불리는 백청검을 쥔 여인, 할인이었다. 할인. 유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에 할인의 검끝이 가늘게 떨렸다. 3년 만이었다. 시체도 찾지 못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사형이 지금은 정파의 제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살기를 두르고 채 눈앞에 서 있었다. 사형? 정말 사형인가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할인의 눈에는 경악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현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하배구의 머리채를 놓아 바닥에 팽개치고는 천천히 할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모습. 아하, 이 지독한 피냄새를 말하는 건가? 유현이 할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할인은 검을 겨누고 있었으나 유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서지조차 못했다. 유현은 그녀의 검날 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낮게 읊조렸다. 네가 주연백에게 내 목숨을 바치고 얻어낸 그 백청검이 오늘따라 참으로 눈이 부시는군. 할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죽이러 왔나? 아니면 이번에도 주연백의 개가 되어 나를 벼랑 끝으로 밀러왔나? 침묵은 비명보다 날카로웠다. 할인의 손에 들린 백청검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렀다. 정파의 명검조차 주인의 흔들리는 심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현은 그녀의 검날 끝에 자신의 목을 바짝 들이댔다. 왜 손이 떨리나? 3년 전처럼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을 텐데. 사형, 제발. 주연백 장로님이 당신의 무공을 폐하라고 하셨어요. 죽이지는 말라고.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유현이 낮게 읊조리며 할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잡아 끄는 힘에 할인의 몸이 맥없이 끌려왔다. 유현의 눈동자 속에 소용돌이치는 붉은 혈마기가 그녀의 시야를 참식했다.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 청풍각의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게 네가 말하는 살리는 방식인가? 그곳에서 평생 네 죄책감을 씻어줄 인용 노릇이나 하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할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유현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할인의 손에서 백청검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칭캉. 내 목숨의 대가로 얻은 검이니 이제는 내가 거둬가겠다. 그리고 할인, 너는 오늘부터 죽은 목숨이다. 유현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혼절한 하배구에게 향했다. 이놈을 데리고 청풍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연백에게 전해. 유현은 마공에 빠져 괴물이 되었고 하배구는 그 괴물에게 단전이 박살났다고. 너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도망쳤다고 말이지. 그게 무슨... 장로님이 믿지 않으실 거예요. 믿게 만들어야지. 그게 네가 내게 진 빚을 갚는 첫 번째 방법이다. 유현은 할인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저승사자의 명령을 새겨 넣었다. 안에서 주연백의 눈과 귀가 되어라. 그가 누구와 결탁하는지,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보고해. 만약 조금이라도 기만할 기미가 보이면 그땐 이 운화당이 아니라 청풍각 본산을 피로 씻어버릴 테니까. 할인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낙인이었다. 그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풍뇌단 무사들의 시신을 냉정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유현소협, 할인 소절을 그렇게 돌려보내는 건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주연백 장로는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상단주 특유의 날선 계산이 담겨 있었다. 할인 소저, 당신이 청풍각으로 돌아가면 우리 운화당은 당신이 적용회와 풍뢰단의 미략을 목격하고 우리를 도운 조력자였다고 소문을 낼 겁니다. 그래야 장로의 의심을 피하고 소저의 명분도 서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유현의 무력을 이용하면서도 할인이라는 청풍각의 핵심 인물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 했었다. 유현은 연화의 영악함을 보며 냉소했다. 당주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명심해. 이 여자의 목줄은 내가 쥐고 있다. 유현이 말을 마치는 순간 갑자기 그의 가슴이 크게 들썩거렸다. 억눌러 왔던 혈막이란 역류해 심맥을 때렸다. 유현은 입가로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안색을 갈무리했다. 혈막 위의 반동, 포식자의 사냥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대가였다. 청풍각의 정문 앞, 새벽 안개를 뚫고 나타난 할인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의 백색 무복은 흙먼지와 선열로 더러워져 있었고 등에 업은 하배구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느다랐다. 문을 열어라! 부단주님이 부상을 입으셨다! 할인의 외침에 청풍각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소란스러운 움직임 너머 본당의 높은 계단 위에서 정좌한 채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다. 주현백 장로였다. 할인은 피가 흐르는 무릎을 꿇고 주현백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다. 장로님, 면목 없습니다. 그 괴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현백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할인의 앞에 섰다. 노인의 손이 할인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다. 탁한 안광이 할인의 흔들리는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을 듯 살폈다. 괴물이라. 파문당했을 당시 단전이 박살났던 그 아이가 풍뢰단의 정예들과 부단주를 이 꼴로 만들었다는 말이냐.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파의 기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칠흑 같은 기운을 부리며 조천무의 정룡회 무리마저 도륙했습니다. 저는 운화당의 무사들이 가세한 틈을 타 간신히 하부단주님만 모시고 탈출했습니다. 하리는 연화와 약속한 대로 거짓과 진실을 섞어 고했다. 주현백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하린의 턱뼈가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백청검은 어디 있느냐? 그 괴물에게 빼앗겼습니다. 제 무력이 부족하여 문중의 보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주현백은 한참 동안 하린을 응시하다가 손을 놓았다. 그는 쓰러져 있는 하배구의 맹문을 짚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내경에 의한 단전 파쇄, 게다가 기혈이 역류해 있군. 주현백의 입가에 묘한 흥미가 서렸다. 분노보다는 탐욕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한이나, 너는 당분간 연무장에 출입하지 말고 방에 거처하며 자숙해라. 조만간 그 괴물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러 갈 일이 있을 것이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주현백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같은 시각 운화당의 비밀 객실. 유현은 바닥을 구르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다. 피부 위로 검은 혈관이 지렁이처럼 툭툭 붉어져 나왔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검붉은 선혈이 쏟아졌다. 정파의 청운기가 마도의 혈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신맥을 도륙하고 있었다. 유현수엽,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당황해서 유현의 어깨를 잡았으나 유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손을 떼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다친 것이 아니었다. 내공의 성질 자체가 육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비켜라! 건드리지 마! 유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타올랐다. 이대로 가면 폭주다. 유현이 가진 두 기운이 폭발하면 운하당 본체 전체가 날아갈 판이었다. 그때 닫혀있던 객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비키세요. 그 상태로 뒀다간 이 사내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걸 구경하게 될 테니까요. 청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 녹색 의복을 걸치고 커다란 침통을 허리에 찬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연화가 수소문 끝에 불러들인 유랑 의원 소향이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현의 상태를 한눈에 훑어더니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유현의 백회혈을 강하게 압박했다. 청운기와 혈마기의 공존이라니, 당신 죽고 싶어서 환장한 무인이군요. 당장 나가요. 비명이 듣기 싫다면. 소향의 서늘한 축객령에 연하는 주저하다 객실문을 닫고 물러났다.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현과 무심한 표정으로 침통을 여는 소향만이 남았다. 유현의 피부는 이미 검푸른 자색으로 변해 있었다. 상충하는 두 기운이 혈관을 터뜨리며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증거였다. 보통의 의원이라면 이미 시체나 다름없다며 포기했을 상태였으나 소향의 눈은 오히려 기이한 생기로 빛났다. 청운기는 하늘의 기운이고 혈마기는 땅의 탁기죠.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으려 했다니 당신 스승이 미쳤거나 당신이 미친 게 분명해요. 소향이 유현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살결 아래로 요동치는 불덩이 같은 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 굵기만한 장침을 꺼내 유현의 거골혈을 향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유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내공이 폭주하는 혈자리에 침을 꽂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소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달아 5대의 침을 유현의 전신 요혈에 박아 넣었다. 참으세요. 지금 당신의 혈도는 막힌 게 아니라 너무 넓어져서 문제니까. 내가 할 일은 당신의 혈관을 강제로 좁혀서 기운들이 서로 부딪힐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정파의 활인술이 아니었다. 인체의 한계를 강제로 뒤트는 금단의 기법이었다. 침이 박힐 때마다 유현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뒤틀어졌고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신 정체가 뭐지? 유현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간신히 물었다. 소양은 대답 대신 유현의 목덜미에 마지막 침을 꽂으며 속삭였다.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인간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라고 해두죠. 당신 같은 특이한 표본은 강호에 흔치 않으니까요.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기적처럼 유현의 호흡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검푸르게 죽어있던 안색이 돌아오고 폭주하던 혈마기가 소향의 침맥을 따라 가느다란 줄기처럼 갈무리 되었다. 유현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소향의 손길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에게 유현은 환자가 아니라 흥미로운 실험체에 불과했다. 반시진 후 시술을 마친 소향이 일어나며 담을 닦았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죠. 당신이 무공이었을 때마다 이 침맥은 서서히 풀릴 거고 그때는 지금보다 10배는 더한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해결 방법은? 글쎄요.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 빚거나 아니면 그 두 기운을 완벽하게 하나로 녹여줄 매개체를 찾거나 어느 쪽이든 인간의 영역은 아니죠. 소향은 유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약속대로 당신을 살려놨으니 이제부터 당신 몸은 내 관찰 일지의 첫 페이지가 될 거예요. 영광인 줄 알아요, 유현 소엽. 유현은 대답 대신 감기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며 그녀를 응시했다. 소양의 시술 이후 사흘이 지났다. 유현의 피부 위로 솟구쳤던 검은 혈관들은 가라앉았으나 전신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잔통은 여전했다. 유현은 객실 창가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단전 깊은 곳에서는 청운기와 혈마기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톡, 톡. 창틀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에 유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창살 틈으로 작은 전서구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발목에는 청풍각의 인장이 아닌 할인만이 아는 은밀한 표식이 새겨진 비단 조각이 묶여 있었다. 유현은 전서를 펼쳤다. 정령회주 사한결, 사흘 뒤 운화당 하부 거점인 평운객잔 습경 예정.
청풍각 집행무사들이 정룡회 무리로 위장하여 합류함. 주현백의 목표는 연화당주의 신병 확보 및 사형의 사로잡음. 부디 피하십시오. 서신의 끝머리는 급하게 쓴 듯 먹물이 번져 있었다. 할인이 감시를 뚫고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지 짐작해 했다. 피하라니 여전하군 할인. 유현은 서신을 손안에서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렸다. 피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오히려 적들이 한 곳에 모여준다면 사냥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획이었다. 객실문이 열리며 연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상단주로서의 정보망 역시 정룡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한 고양이였다. 유연소엽,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정룡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황배들이 아닙니다. 정룡회주 사한결이 직접 가용 인력의 절반을 풀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당신의 금고와 내 목줄이지. 유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둔 검을 쥐었다. 소향이 지시한 대로 기혈을 억누르자 가슴속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연화당주, 평운객잔의 손님들을 전부 내보내고 그곳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준비를 해라. 무덤이라뇨? 그곳은 우리 상단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곳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연화의 물음에 유현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무덤이 아니라 정룡회와 청풍각 놈들의 무덤 말이다. 하배군의 단전을 부순 것만으론 부족해. 주현백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야 제 노회한 뱀이 제 발로 굴 밖으로 나오겠지. 유현의 기세에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유현에게 운화당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등 뒤에서 약초바구니를 정리하던 소양이 무심하게 툭 던졌다. 무공을 쓰면 진맥이 뒤틀릴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죽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내 소중한 관찰 표본이 망가지는 건 사양이에요. 망가지지 않는다. 더 날카로워질 뿐이지. 유현은 소향을 지나쳐 문 밖으로 나섰다. 복수의 서막이 평운객잔의 붉은 등불 아래서 오르려 하고 있었다. 평운객잔의 처마 끝에 걸린 붉은 등롱이 밤바람에 심술궂은 손길에 위태로운 궤적을 그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등롱이 흔들릴 때마다 객잔 마당에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원귀들의 춤사위를 연출했다. 평소라면 강호 사행객들의 거친 주정과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허풍 섞인 무용담으로 불야성을 이뤘을 장소였으나 오늘 밤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연화의 치밀한 지시에 따라 고용인과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객잔은 이제 거대한 사냥감을 집어삼키기 위해 아가리를 벌린 묵직한 강철 덫처럼 불길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객잔 이칠 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을 묻은 유현은 마치 미동조차 없는 석상과도 같았다. 그는 차가운 달빛 한 조각조차 들지 않는 구석에 앉아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술잔의 감촉을 음미하며 독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있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주의 화끈함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냉기와 뒤섞여 기묘한 열기를 만들어냈다. 팟, 파파팟. 정막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은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공음이었다. 칠흑 같은 흑포를 휘날리며 담장을 넘어온 30여 명의 사내들이 객잔 마당의 빈틈을 순식간에 메웠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피처럼 붉은 정룡회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나 그들이 땅을 딛는 보법과 은밀히 뿜어내는 검기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정파의 반듯하고 정갈한 기운이 묻어났다. 정룡회의 탈을 쓴 청풍각의 개들이로군. 유현의 빙안 같은 목소리가 객잔 상공에서 마당으로 내리꽂혔다.
그 서늘한 일갈에는 골수를 파고드는 내공이 실려 있어 마당에 선 사내들의 고막을 짐처럼 울렸다. 흑보의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들의 눈동자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유션! 사문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공에 빠진 반도놈! 오늘 여기서 니놈의 죄를 묻겠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등 뒤에 검을 뽑으며 기염을 토했다. 청풍각에 전기가 서린 검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한 검광을 내뿜었다. 유현은 어둠 속에서 낮게 읊어지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명분만큼은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죄라. 정파의 이름을 걸고 흑도와 결탁해 상단을 약탈하러 온 너희가 논할 단어는 아닌 것 같군. 유현은 들고 있던 술잔을 무심하게 허공으로 던졌다. 옥잔이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닿기도 전 그의 신형이 2층 난간에서 수직으로 폭발하듯 낙하했다. 콰르릉. 유현이 착지한 지점을 중심으로 거대한 진각이 일어났다. 대지가 비명을 지르고 견고한 청석바닥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박살났다. 비산하는 돌조각들은 유현의 막강한 내공을 머금은 채 가공할 암기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며 살수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비명과 함께 서너 명의 살수가 목줄기를 부여잡고 선혈을 뿜으며 쓰러졌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사방에서 청풍각의 비전검기가 그물처럼 쇄도했다. 검광이 유현의 전신을 옥죄어 왔으나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소양이 혈도를 좁혀놓은 탓에 송곳처럼 예리하고 동날하게 벼려진 내력을 10손가락 끝에 집중했다. 칙! 청기와 혈마기가 기묘하게 꼬여 만들어진 자줏빛 강기가 유현의 손끝에서 탄지신통의 수법으로 뿜어져 나왔다. 허공을 가르는 자줏빛 섬광은 적들의 검날을 두부 썰듯 자르고 가슴팍을 사정없이 꿰뚫었다. 소양의 시술로 인해 신체 반응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결과 그의 움직임은 적들의 눈에 잔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기괴하고도 빨랐다. 이 괴물 같은 놈! 살수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인 일격을 날렸다. 청풍각의 상급 검술인 부풍검법이었다. 검끝이 수십 개의 꽃송이처럼 분열하며 유현의 급소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유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 검노를 읽어냈다. 3년 전 자신이 수천 번 수만 번 연마하여 사제들에게 전수했던 바로 그 정직한 초식이었다. 유현은 찰나의 순간 허리를 비틀어 검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한 뒤 텅 비어버린 사내의 가슴팍에 손바닥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 초식의 파해법을 가르쳐준 건 바로 나였다, 사제! 쿵. 유현의 장력이 내부에서 터지자 사내의 등 뒤로 검은 혈무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내장이 통째로 파괴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객잔의 고요를 조각냈다. 사내의 눈은 경악으로 물든 채 천천히 빛을 잃어갔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마당에는 30명이 넘는 흑보 살수들이 시체가 되어 널브러지고 흐르는 피가 청석바닥의 틈새를 메우며 검게 물들었다. 하지만 유현은 검을 거두지 않았다. 객잔 정문 밖 대기를 진동시키며 다가오는 진정한 포식자의 기운이 그의 전신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하배구 그 얼간이와는 급이 다르군. 어둠 속에서 조롱 섞인 박수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붉은 비단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산이라도 벨 듯한 거대한 돌을 찬 사내. 정룡회주 사한결이었다. 그의 걸음마다 묵직한 도기가 땅을 긁으며 살기를 뿜어냈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 정보의 귀신이라 불리는 은설이 유현을 흥미로운 듯 관찰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안광은 마치 먹잇감의 마지막 단발말을 기다리는 구경꾼처럼 차갑고도 예리하게 번득였다. 정룡회주 사한결의 육중한 장화가 바닥을 디딜 때마다 청석 틈새에 끈적하게 고여있던 선열이 동심원을 그리며 불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한때 사문에서 동고동락했을 제자들의 시신을 마치 길가의 미물이나 썩은 나뭇가지를 밟듯 무심히 지지기며 유현의 면전까지 다가왔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비단도포와 대비되는 그의 창백한 안색, 그리고 입가에 비스듬히 걸린 비릿한 미소는 이 사내의 내면에 도사린 형용할 수 없는 광기와 잔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정풍각의 보배라 칭송받던 기재가 마귀의 찌꺼기 같은 기운을 부리는 마두가 되다니. 주현백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어찌 이 꼴을 보고 눈이 뒤집히지 않겠느냐. 사한결이 비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에 매달린 대도의 가로막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툭툭. 무심하게 들리는 그 일정한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먹잇감의 숨통을 조이기 전 명부에 기록할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그 가벼운 동작 하나에 유현의 전신 피부가 마치 수만 개의 침에 찔린 듯 찌릿하게 반응했다. 소양의 침술로 인해 극한까지 예민해진 감각이 뇌장을 울리며 경고하고 있었다. 눈앞의 이 산에는 지금까지 베어넘긴 송사리들과는 근본부터 궤를 달리하는 피에 굶주린 진정한 시면의 맹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룡회주 사한결, 명색이 흑도의 수장이라는 자가 정파의 장로와 내통하며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꼴이 제법 우스꽝스럽구나. 강호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음을 네 놈을 보니 알겠도다. 유현의 서늘한 냉소에 사한결은 어깨를 들썩이며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육중한 기공이 실려있어 객잔의 석가래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내통이라니, 아니 이건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거창한 상거래일 뿐이다. 주현백은 그 가식적인 명예를 챙기고 나는 만져지는 금화를 챙기지. 그리고 오늘 밤 나는 네 놈의 그 기이한 무공 비결까지 통째로 내 주머니에 챙길 생각이다. 사한결의 안광이 번득이며 억눌려 있던 살기가 폭발하려던 찰나였다. 그의 뒤편 어둠의 농도를 한층 더 짙게 품은 채 그림자처럼 서 있던 여인 은설이 비단 부채를 촤르륵 펼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유현의 상처 입은 눈동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유현이 딛고선 보법의 간극, 내력의 흐름,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의 상태까지도 마치 해부도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낱낱이 훑고 있었다. 잠시만요, 회주님. 이 귀한 표본을 벌써 망가뜨리기엔 아깝지 않나요? 소첩의 마음이 다 아프군요. 은설의 목소리는 정갈한 옥쟁반 위로 청아한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감미로웠다. 그러나 그 달콤한 음색의 끝에는 맹독을 품은 뱀의 독리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유현을 향해 허리를 약간 숙이며 우아하게 예를 갖추었으나 그 안광은 오히려 모욕적일 만큼 여유로웠다. 처음 뵙겠어요, 유현 소엽. 흑년회의 모든 정보를 거머쥐고 있는 은설이라고 합니다. 강호에 떠도는 소엽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망가져 있군요. 유현의 미간이 깊게 좁혀졌다. 소양이 지독한 고통을 담보로 시술하여 감춰놓았던 내상의 흔적과 혈도의 뒤틀림을 저 여인은 단 한 번의 눈길만으로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과연 정보의 귀신이라 불릴 만한 통찰이었다. 내 상체가 어떻든 니놈들의 목을 치는 데는 지장 없다. 사설이 길구나. 어머, 무서워라. 하지만 소엽, 당신이 오늘 여기서 회주님과 사투를 벌이면 정작 득을 보는 건 누굴까요? 바로 지금쯤 청풍각 천양각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주현백이죠. 그는 당신들 둘 중 하나가 시체가 되거나 혹은 둘 다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지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부질이라는 말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은설이 펼치고 있던 부채를 턱 소리나게 접어 유현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기묘한 탐욕으로 일렁였다. 제안을 하나 하죠. 오늘 밤은 여기서 물러나세요. 대신 당신의 누명을 벗길 진짜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정보를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순간 사한결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다잡은 사냥감을 제멋대로 가로채려는 은설의 오만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듯 대도의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은설이 가진 정보의 무게다 강호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섣불리 무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유현은 단전 깊은 곳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혈마기를 억누르며 은설을 응시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 했던가.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은설의 눈은 그를 도왔던 연화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베일듯 위험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객잔의 공기는 이제 세 사람의 기세가 맞물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고 가고 있었다. 평운객잔의 천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의 장막 위로 은설이 쥐고 있던 비단부채가 벼락치듯 경쾌한 파공음을 내며 접혔다. 그녀는 사한결의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장이라도 목을 칠 듯한 살기를 깃털처럼 가볍게 무시한 채 유현에게 한 걸음 더 밀착해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분내 뒤로 피비린내가 섞여 들어와 유현의 비공을 찔렀다. 증거의 대가는 지극히 간단하답니다, 유현소여. 당신의 그 고귀한 오른팔에 저희 흑년회에 잠시 빌려주시는 것이지요. 내 팔을 잘라 재단에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뜻인가? 유현의 음성은 낮고 서늘했으나 은설은 오히려 입가를 가리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나, 소협도 참 어찌 그런 야만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소첩이 원하는 것은 그런 육시가 아니랍니다. 조만간 우리 흑년회가 정파연합의 비전물자가 흐르는 비밀 수송로를 타격할 계획인데 그때 당신이 청풍각의 비전무공을 펼쳐 그들을 남김없이 섬멸해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당신이 건재함을 강호에 알리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이자 위선의 탈을 쓴 주연백의 뒷덜미를 낚아채 화려한 혈무의 무대가 될 테니까요. 은설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유현을 흑년회의 살수로 내세워 정파의 심장을 타격하게 함으로써 그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마도의 길로 밀어넣으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다. 유현의 눈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나며 안광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정파와 마도 양쪽 모두를 철천지원수로 돌려세우는 외통수나 다름없었다. 내가 그 더러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리 된다면 이곳에서 사회주님의 도기가 다시금 불을 뿜겠지요. 소협의 지금 뒤틀린 기혈과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로는 글쎄요, 대도의 30합을 버텨내기에도 벅차 보이는데 제 짐작이 틀렸을까요? 팽팽하던 대치 상황을 깨고 객잔 뒤편의 짙은 어둠을 가르며 연화가 후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다가와 유현의 곁에 서더니 은설의 여우 같은 눈망울을 정면으로 받아내었다. 그 위험천만한 거래 우리 운화당이 보증하도록 하죠. 대신 은설랑자, 당신들이 타격할 그 수송로에 실린 군수물자 중 금비단과 철정은 우리 상단이 고스란히 회수한다는 조건입니다. 유현의 시선이 경악거린 눈으로 연화를 향했다. 그녀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파나를 튕기며 실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유현이 흑년회의 칼이 되어 정파의 무인들을 도륙하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을 틈타 연화는 정파의 보급품을 가로채 운화당의 텅 빈 금고를 채우려는 냉혹한 속셈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사한결의 목을 떼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계집들이 모여서 내 사냥감을 재물 삼아 장사를 하는군. 은설, 네 년이 감히 내 공적을 가로채려 든다면 내 도가 네 목줄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회주님, 노여움을 거두고 대의를 보셔요. 유현 소엽이 정파의 무인들을 청풍각의 무공으로 도륙하는 광경을 주현백이 목도하게 된다면 그 위선적인 노인의 낯짝이 얼마나 추하게 일그러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야말로 회주님이 갈망하시던 진정한 복수의 정수가 아니었나요? 은설의 감언이설은 달콤한 독약처럼 사한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잠시 침묵하던 사한결의 살기가 미세하게 수그러들었다. 그는 피가 눌어붙은 대도를 거칠게 칼집에 꽂아 넣으며 유현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좋다. 이번 한 번은 저 계집의 흉기에 넘어가 주지. 하지만 유현, 네 놈이 흑년회의 사냥개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땐 네 사지를 찢어 이 객잔 대문에 효수하겠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사한결과 은설의 인형이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자 억눌러왔던 유현의 기현이 다시금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지는 신체를 지탱하려 벽을 짚으며 화산재 같은 거친 숨을 내뱉었다. 연화가 창백해진 안색으로 다급히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으나 유현은 그녀의 손을 단칼에 베어내듯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목숨을 담보로 저 사악한 무리와 장사를 하다니,
니년의 담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살아남아야 다음 거래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소협, 당신에겐 억울함을 씻을 증거가 절실하고 저에겐 무너진 상단을 일으킬 재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망을 위해 이 지옥 같은 강호에서 최악의 동행을 시작한 것뿐이에요.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다. 달빛 아래 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갈구하는 가냘픈 당주가 아니었다. 강호의 처절한 혈투조차 차가운 이문의 계산법으로 치환해버리는 냉혹한 승부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운하당의 인장이 새겨진 비밀 수레가 자욱한 밤안개를 가르며 북방의 황야를 향해 무겁게 질주하고 있었다. 수레 내부의 탁한 공기 속에는 코끝을 찌르는 약초의 비릿한 쓴내와 피부를 에일 듯한 차가운 살기가 기묘하게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을 만들어냈다. 망령되이 움직이지 마세요. 소첩의 침끝이 단 한치라도 빗나가는 순간 당신은 복수의 대업은커녕 전신이 마비된 채 적들의 발취에 던져지는 고깃떡이 될 테니까요. 소양은 서늘한 일갈과 함께 유연의 등 뒤에 서린 혈도를 향해 시퍼런 장침을 깊숙이 박아넣었다. 노면의 요철에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유연의 짙은 눈썹이 고통으로 파르르 떨렸다. 폭주하는 혈마기에 잠식되어 칠흑처럼 검게 변했던 혈도들이 소양의 귀신 같은 손길 아래 비명 지르듯 맥동하며 겨우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내 몸에 그리 깊은 정을 들이지 마라 이유한. 어차피 대업을 위해 태워질 소모품일 뿐이다. 정이라뇨? 가당치 않은 착각은 접어두시죠. 당신은 소첩이 평생을 통틀어 목도한 표본 중 가장 흥미로운 시한폭탄일 뿐이에요. 그 폭발의 찰나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염라대왕이 온다 해도 절대 당신을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니까요. 소양은 무심한 척 말을 내뱉었으나 장침을 준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은 이미 축축한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유현의 신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다. 청운기와 혈마기가 격돌하며 일으키는 미세한 균열을 소양의 진환 내력을 깎아먹으며 억지로 메워내고 있었다. 술의 맞은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설이 비단 부채를 촤르륵 펴 입가를 가렸다. 부채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은밀했다. 어머나, 두 분의 사이가 참으로 애틋하여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군요. 하지만 유현소엽, 명심하세요. 이번 습격의 관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와 3원700을 빼놓을 공포예요. 청풍각의 정예들이 겹겹이 호위하는 수송로를 돌파하려면 그 망가진 육신을 한 번 더 처절하게 쥐어짜야 할 텐데 과연 감당하시겠어요? 은설의 눈은 유연의 상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상처가 파열될 때 뿜어져 나올 파괴적인 광기를 주판알 튕기듯 냉혹하게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 안위 따위는 니놈들의 안중에도 없음을 안다. 주연백 그 늙은이의 비자금이 실린 수레를 추적하는 일이나 흥년회의 명예를 걸고 완수해라. 유현이 흐트러진 의복을 추스르며 은설을 쏘아보았다. 수레의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장부를 살피던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수송로의 지형과 매복지는 이미 우리 상단이 손바닥보다 다 해두었습니다. 청풍명 고갯길의 좁은 병목 구간, 그곳이 바로 위선자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유현 소엽이 정파 무서들의 시선을 끌며 혈로를 여는 동안 은설랑자의 살수들이 물자를 탈취하고 저는 관청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승부사의 그것이었으나 유현을 향한 그녀의 눈가에는 차마 내뱉지 못한 비장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유현이 이번 전투에서 무공을 펼칠 때마다 그의 명줄은 거센 풍랑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수레가 육중한 진동을 내며 멈추어 섰다. 습격의 거점인 청풍령의 초입이었다. 유현은 차가운 대지 위로 무거운 발을 내딛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익숙하고도 정순한 청풍각의 기운, 한때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고 수호하고자 했던 사문의 기운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사냥감의 악취가 되어 그의 비공을 찔려왔다. 소양, 유현이 건병을 꽉 움켜쥐며 짧게 파공 읍내듯 불렀다. 말하세요. 듣고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연화와 맺은 계약금은 모두 네가 취하. 네 괴벽스러운 실험체의 비용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유현은 대답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한 마리 거대한 매처럼 신형을 날렸다. 소양은 그가 사라진 칠흑 같은 시면을 향해 그것이 저주 섞인 욕설인지 혹은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지 모를 나지막한 읍조림을 토해내고 있었다. 청풍령의 험준한 협곡 사이로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거대한 화사가 몸을 뒤틀며 기어가는 듯한 형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정파의 명문이라 칭송받는 청풍각의 정예 제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며 호위하는 수송 행렬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산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 감히 습격을 가해올 무리가 존재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명문 제자 특유의 오만하고도 엄숙한 기세를 뿜어내며 행군을 이어가고 있었다. 팟! 심산유곡의 고요를 난도질한 것은 단 한 줄기의 서늘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산들바람이 아니었다. 명부의 저승사자가 휘두르는 낫처럼 죽음의 향취를 노골적으로 실어나르는 파공음이었다. 행렬의 최선두에서 길을 밝히던 무사의 목이 소리도 없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육신이 낙엽처럼 바닥에 고꾸라지자 협곡 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떤 놈이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앞을 가로막느냐? 청풍각의 중견 제자이자 행렬의 호위를 책임지던 도명이 검을 뽑아들며 포효했다. 그러나 자욱한 먼지구름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는 사내의 안면을 확인한 순간 도명의 검끝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 수치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현사형? 어찌 사형이 이곳에? 나를 사형이라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은 3년 전 차가운 절벽 아래 피냄새나는 흙바닥에 이미 버리고 왔으니. 유현의 손에는 연화가 급히 준비한 평범한 강철검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검에 서린 기운은 결코 평범한 철의 질감이 아니었다. 청풍각 무공의 정수인 맑고 서늘한 청운기가 검신을 타고 흐르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를 검붉은 혈마기가 굶주린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청운의 기운을 잠식하고 있었다. 배신자 주제에 감히 사문의 수송로를 노리다니! 천인 공노할 놈 모두 베어라! 문중의 수치를 여기서 씻으리라! 도명의 파르르 떨리는 명령과 함께 10여 명의 정예 제자들이 유현의 사방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그들은 청풍각이 자랑하는 합격진인 풍권 잔윤진을 전개했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의 검기. 유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한때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문의 무공이 만들어내는 파도였다. 보아라, 너희가 위선이라 치부하며 버렸던 무공이 나의 손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유현의 발이 대지를 박차는 순간 그의 신형이 수십 개로 갈라지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서걱, 서걱. 유현의 검은 제자들이 펼친 바람의 궤적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역행하며 파고들어 청운기로 적의 흐름을 투명하게 읽어내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혈마기에 파괴적인 힘을 주입해 흐름을 강제로 찢어버렸다. 정파의 정교한 검노에 마도의 포악한 파괴력이 더해지자 청풍각의 자랑이던 합격진은 마치 폭풍 앞에 놓인 종잇장처럼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나갔다. 이건 우리가 배운 청풍경법이 아니야. 사악한 마공이다. 도명이 안색이 흑빛이 되어 경악을 금하지 못했으나 유현의 서늘한 검날은 이미 그의 가슴팍에 닿아 있었다. 틀렸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가르쳐주지 않은, 아니 가르칠 수도 없었던 청풍의 진정한 도달점이다. 유현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내력이 검신을 타고 폭발했다. 자줏빛 검기가 협곡 전체를 가로지르며 호위 무사들을 낙엽 쓸듯 한꺼번에 쓸어버렸다.
소양의 침술로 억지로 억눌렀던 혈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던 유현의 입가로는 검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아수라장 사이를 틈타 숲속에서 죽은 듯 대기하던 은설의 흑년회 살수들이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며 나타나 수송 수레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화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운화당의 무사들 또한 신속하게 움직이며 값진 물자들을 탈취해 나가기 시작했다. 유현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주현백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가장 묵직한 수레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단숨에 수레의 빗장에 박살내고 내부를 확인했다. 눈부신 금괴와 비단 사이에 숨겨진 극극히 소박하고 낡은 작은 목함 하나.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금은보화 대신 때 묻은 서책 한 권과 기괴한 빛빛 광채를 띠는 영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마주한 유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파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찰나 멀리서 산맥 전체를 무너뜨릴 듯한 거대한 위압감이 청풍령 전체를 짓누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현백의 기운이 아니었다. 주현백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음습하며 세속의 경지를 아득히 초월한 청풍각에 숨겨진 최고 절정자가 내뿜는 가공할 기운이었다. 협곡의 대기를 감싸고 있던 비릿한 혈양이 순식간에 동결되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이 대지를 훑고 지나가자 자욱한 안개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그 위압적인 형체를 드러내었다. 그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듯 대지를 내디딜 때마다 핏물로 젖어있던 지면 위로 백색의 서리가 기괴한 꽃을 피우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주현백, 그 노예한 여우의 사냥개 노릇을 하기엔 네 놈이 지닌 천부적인 재능이 참으로 아깝구나, 유현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청풍각의 집법장로이자 현 문주 주현백의 사형인 냉혈검 목승이었다. 10년 전 강호의 번잡함을 뒤로 하고 운둔했다던 전설적인 검객이 이 추악한 수송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거대한 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다. 유현은 사부의 한이 서린 목함을 가슴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검을 세워 올렸다. 전신의 근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소향이 지독한 고통을 억누르며 심어두었던 침맥들이 광포하게 몰아치는 내공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파지직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육신 밖으로 튕겨나가고 있었다. 목승장로, 공명정대를 가르치던 당신마저 끝내 그 노예한 뱀의 독리가 되기로 한 것입니까? 강호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철부지 아이들의 장난질에 불과한 법. 나는 오직 문중의 치부를 덮고 사문의 위엄을 바로잡을 뿐이다. 목승의 손에서 검이 뽑히는 찰나 협곡 전체가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힌 듯 정지했다. 청풍각의 금기 무공 중 하나인 한빙 서풍의 절정이었다. 유현의 발치가 서슬퍼런 빙결에 묶이며 신법의 맥이 끊겼다. 콱! 유현은 단전에 바닥까지 긁어모은 혈마기를 억지로 끌어올려 자신을 옥죄던 빙결을 박살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선혈이 울컥 치솟으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정순한 청운기와 흉포한 혈마기의 충돌, 거기에 목승이 뿜어내는 절대적인 한기까지 더해지자 유현의 단전은 이제 붕괴 직전의 화산처럼 위태롭게 요동쳤다. 안 돼! 이 미친놈아! 지금 힘을 더 쓰면 정말로 죽는단 말이야! 멀리서 전황을 지켜보던 소양이 넋이 나간 듯 비명을 지르며 사지로 뛰어들려 했으나 곁에 있던 은설이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억세게 붙잡았다. 지금 저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도 시체가 될 뿐이에요, 의원. 저 전장은 이미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 은설의 안광은 차갑게 갈무리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현이 품에 안은 목함이 지닌 범상치 않은 가치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유현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흑년의 대업 또한 물거품이 될 터였다. 은설은 품속에서 칠흑 같은 신호탄을 꺼내 밤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다. 흑년의 정의 살수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라도 시간을 벌겠다는 냉혹한 계산이었다. 한편 연하는 운하당 무사들에게 가차없는 명령을 내렸다. 탈취한 물자를 모두 버려라. 유현 소엽을 구출하는 것이 오늘 거래의 최우선 거래다. 화차를 전개하라. 상단의 호위용 화차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목승을 향해 추천발의 불화살을 쏟아냈다.
그러나 목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검을 휘둘러 몰아치는 화염의 파도를 한순간에 잠재웠다. 바로 그 찰나의 틈, 유현이 자신의 명주를 연소시켜 만든 단 한 번의 인력을 목승의 심장을 향해 지쳐넣었다. 청운의 정수와 흉풍의 광기가 하나로 합쳐진 생애 최후의 절창이었다. 쨍! 검과 검이 맞부딪히며 발생한 가공할 충격파가 암벽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 비참하게 튕겨나온 것은 유현이었다. 그는 수십 장의 거리를 날아가 돌바닥을 구르며 처참하게 처박혔다. 크허! 유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검은 빛깔의 선혈이었다. 시야가 핏빛으로 물들어가며 흐릿해져 갔다.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온 소양이 그의 목 뒤 대혈에 거대한 장침을 사정없이 박아넣었다. 이 미친놈아,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손으로 살린 목숨을 네놈이 마음대로 버리려 하느냐? 소양의 절박한 침술이 끊어지기 직전인 유현의 마지막 생명줄을 억지로 이어붙였다. 그 순간 은설의 신호를 받고 나타난 흑년회의 살수들이 인이 장막을 형성하며 목승을 에워싸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연하가 준비한 신속한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유현을 싣기 위해 달려들었다. 목함, 사부님의 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현은 그 처절한 유언 같은 말을 끝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잃고 침잠했다. 운하당의 마차가 거친 비포장도를 질주하며 내는 삐걱거림이 유현의 귓가를 멀게 때리고 있었다. 마차 내부의 희미한 등불 아래 소양은 자신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식은땀조차 닦지 못한 채 유현의 전신에 박힌 침들을 조율하고 있었다. 유현의 피부는 이미 한기가 서린 창백함과 혈마기의 검붉은 기운이 뒤섞여 기괴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고, 그가 내뱉는 가쁜 숨결에서는 짙은 선혈의 비릿함이 배어나왔다. 이 미련한 인간아, 사부의 일기가 제 목숨보다 소중했단 말이냐? 소양의 떨리는 손가락이 유현의 품속에서 툭 떨어진 목함을 향했다. 피에 젖어 검게 변한 목함은 주인의 처참한 상태를 대변하듯 처연한 빛을 내고 있었다. 옆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가 조심스레 목함을 열었다. 목함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마차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금은 보화의 광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십수년의 세월을 견디온 낡은 종이 냄새와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한 사내의 원한이 서린 묵향이었다. 연화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서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청풍각의 전대문주이자 유현의 사부였단 청운검 백운평의 필체가 정갈하게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필체는 거칠게 휘둘러졌고 급기야 갈색으로 변해버린 핏자국들이 글자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주현백. 그자가 마교의 약탈자들과 손을 잡고 문중의 영약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사문의 영광을 위해 키워온 제자들이 그자의 탐욕을 위해 소모품처럼 죽어나가고 있다. 연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강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다. 청풍각의 현 문주 주현백이 정파의 기둥이라는 가면 뒤에서 마교와 내통하며 사문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유현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절벽 아래로 던져져야 했던 진짜 이유가 그 낡은 종이 위에 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었군. 주현백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치부가. 은설이 어느새 다가와 서책의 내용을 훔쳐보며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감을 발견한 뱀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때 의식을 잃채 사경에 헤매던 유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소양의 장침이 박힌 혈도 부근에서 자줏빛 내공이 다시금 불길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사부의 유품이 전해주는 진실에 그의 잠재의식이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 마차는 밤안개를 뚫고 운화당의 비밀 거처로 향하고 있었으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안식처가 아닌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은모의 소용돌이였다. 방 안에는 희뿌연 연무 사이로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약초 냄새가 유령처럼 감돌고 있었다. 유현이 천근 무게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퀭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향의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안색은 이미 등잔 밑에 그림자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내 평생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이토록 모질게 버티는 목숨은 처음 보는군요. 결국 저승사자의 손을 뿌리치고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오다니. 소향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그녀의 정갈하던 옷소매는 유현의 혈관에서 터져나온 검은 피와 그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자신의 진원 내력의 흔적으로 얼룩져 참차하기 이를 데 없었다. 유현은 굳어버린 상체를 억지로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의 뼈마디가 마치 수십 년 방치된 녹슨 수레처럼 끼익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함부로 신형을 놀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단전은 살얼음이 낀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으니 작은 기혈의 요동만으로도 영원한 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현은 소향의 윽박지름에 대답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곁에 놓인 목함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하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을 느꼈을 때야 비로소 얼음장 같던 가슴에 한 줄기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는 경련하는 손가락으로 목함 안의 서책, 사부님의 핏값이 서린 친필 일기를 펼쳐들었다. 청운의 정수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사문의 내공법이 실상은 혈단을 정지하기 위한 거대한 여과장치에 불과했다는 천인공노할 진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주현백 그자의 눈동자 속에서 넘실거리는 광기를 보았다. 그는 제자들의 고귀한 생명력을 뽑아올려 자신의 가련한 신선노름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한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이미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행간주차 읽기 힘들 정도였다. 유현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분노로 일렁이며 자줏빛 광채를 내뿜었다. 유현 소엽, 정신이 좀 드시는구려. 두터운 문틈을 열고 연화와 은설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연화의 손에는 상단이 입은 피해를 기록한 장부가, 은설의 손에는 청풍각의 동태를 낱낱이 기록한 첩보지가 쥐어져 있었다. 사한결이 청풍령에서 당한 수모에 노발대발하며 대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현백 또한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마교의 세작이라고 낙인 찍어 천하에 공표했소. 이제 소협은 이 넓은 강호 천지에 발붙일 곳 없는 만인의 공적이 된 셈이지요. 은설이 비단부채를 펼쳐 입가를 가리며 얄궂은 웃음을 흘렸다. 허나 덕분에 주현백의 은밀한 자금 줄기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죠. 지금 청풍강 내부에서는 메말라가는 자금과 사문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답니다. 할인 소저가 그 틈을 타 아주 영리하게 사제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더군요. 유현을 품속에서 기괴한 핏빛을 머금은 영단, 혈단을 꺼내들었다. 그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자 방 안의 한기가 더욱 짙어졌다. 소향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였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설마 그걸 삼키려는 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인간의 정기를 억지로 응축시킨 사악한 독덩어리란 말입니다. 덕은 오직 더 강한 도구로만 다스리는 법이다. 유현은 혈단을 소나과지에 꽉 움켜쥐었다. 유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먼 청풍산의 능선을 응시했다. 달빛 아래 잠든 그 산줄기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보였다. 연화당주, 은설랑자, 그리고 소향의 유원, 세 여인의 시선이 일제히 유현의 서늘한 안광에 고정되었다. 나를 위해 천하를 뒤흔들 판을 깔아라. 주현백이 기만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가식의 성벽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겠다. 그자가 목숨보다 아끼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청풍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 나의 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구름을 뚫고 나온 달빛이 유현의 서늘한 칼날에 부딪혀 차가운 광린을 흩뿌렸다. 죽음의 문턱을 걸어차고 돌아온 사내의 귀환은 이로써 완성되었다. 소향의 처소는 만물을 집어삼킨 깊은 밤의 정적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침향과 비릿한 약초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듯한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유연은 건장한 상체를 완전히 드러낸 채 거대한 약탕 욕조 속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 그의 가슴팍 위로는
사부의 유지이자 금단의 영물인 혈단이 마치 굶주린 악마의 눈동자처럼 핏빛 기운을 소용돌이치며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행하는 치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혼백을 걸고 벌이는 참혹한 도박이죠. 소양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유현의 젖은 어깨를 천천히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의 냉철한 의원답지 않게 화상이라도 입힐 듯 뜨거웠으며 시선은 유현의 탄탄한 근육 위로 지렁이처럼 흉측하게 붉어진 검은 혈관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이 혈단을 식도 너머로 삼키는 순간 소협의 전신 기혈은 천지개벽하듯 뒤집힐 겁니다. 그때 누군가 곁에서 자신의 진기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그 폭주를 갈무리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력에 육신이 안에서부터 숫덩이처럼 타죽게 될 거예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미 속살이 비칠 듯 얇은 비단 치미만을 걸친 채였다. 은은한 등불 아래 비단 너머로 드러나는 그녀의 유려한 곡선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백옥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소엽에게 진 목숨의 빚, 그리고 우리 상단이 맺은 피해 계약에 대한 대가, 바로 이곳에서 치르도록 하죠. 연화의 안광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이 사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기묘하고도 원초적인 열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현의 등 뒤로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자신의 뜨거운 몸을 밀어넣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유현의 체온이 연화의 살결에 닿은 찰나 그녀는 단말보의 신음과도 같은 가쁜 숨을 내뱉으며 그의 목을 절박하게 감싸 안았다. 연화당조, 그대가 꿈꾸던 초야는 결코 이토록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형태가 아니었을 텐데. 유현의 목소리가 억눌린 맹수의 포호처럼 낮고 굵게 깔렸다. 그는 핏빛 안개를 뿜어내는 혈단을 입에 문 채 연화의 젖은 입술을 부서질 듯 거칠게 탐했다. 혈단에서 터져나온 선혈 같은 진기가 두 사람의 타액을 타고 연화의 경맥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갔다. 청운기의 정순함과 혈막 위의 흉포함, 그리고 혈단이 지닌 폭발적인 원시의 힘이 두 사람의 육체가 맞닿은 접점을 통로 삼아 광포하게 순환하기 시작했다. 소양은 그 기괴하고도 비장한 광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현의 등 뒤 대혈에 장침을 사정없이 꽂아 넣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뇌장을 마비시키는 환희, 그리고 금기시된 내공의 융합이 명월각의 깊은 밤을 피비린내 나는 애욕의 향취로 진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연은 욕조 속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붉은 기운에 뒤틀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동공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연화는 유현의 입술을 덮치듯 맹렬히 파고들었다. 유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혈단의 핏빛 기운이 타액과 섞여 그녀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연화의 몸 안에서 타들어가는 고통에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유현의 머리칼을 그어쥐고 그의 숨결을 집어삼킬 듯 깊이 빨아들였다. 연화는 유현의 젖은 어깨를 힘껏 밀쳐내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의 목을 감싼 팔은 놓지 않은 채였다. 유현의 가슴 위로 검붉게 붉어진 혈관들은 마치 터져나갈 듯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연화의 시선은 유현의 육체 위를 탐색하듯 훑었다. 그녀는 욕조 안에서 유현의 허벅지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연화의 두 다리가 유현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올라갔고 그녀는 마치 폭주하는 맹수 위에 올라타듯 유현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며 그 위에 주저앉았다. 연화의 뜨겁게 달아오른 여체가 유현의 하복부와 솟구치는 남근 위에 격렬히 밀착되는 순간 청운기와 혈막이 그리고 혈단의 폭발적인 힘이 연화의 여체와 유현의 몸을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다. 연화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은 더 이상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유현의 남근이 그녀의 음부를 격렬히 짓눌렀다. 연화는 두 손으로 유현의 젖은 머리칼을 그어쥐었다. 그녀의 손아귀 위에 잡힌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연화의 얼굴이 쾌락과 공포로 일그러진 유현의 핏빛 시선과 마주쳤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여체를 유현의 남근 위에 단단히 그리고 거칠게 박아 넣었다. 유현의 몸은 순간 굳어지며 짐승 같은 포효를 토해냈다. 욕조 안의 물이 두 사람의 격렬한 움직임에 맞춰 사정없이 출렁였다. 연화는 유현의 위에 몸을 실은 채 필사적으로 허리를 움직였다. 부풀어 오른 유두를 만지며 그녀는 몸 아래서 폭주하는 혈단 기운을 진정시키려는 듯 유현의 남근을 자신의 음부 전체로 감싸 안고 끊임없이 조였다. 유현의 등줄기를 타고 굵은 혈관들이 시퍼렇게 붉어져 나왔고 그의 피부는 붉은 빛으로 번들거렸다. 고통과 쾌락 그리고 금기된 내공의 융합이 명월각의 깊은 밤을 피와 애욕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여체가 유현의 뜨거운 열기로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 폭주를 감당해야 하는 숙명에 몸을 던졌다. 연화는 유현의 허리에 다리를 더욱 단단히 휘감고 그의 귀를 뜨겁게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 위태로운 갈무리 속에서 유현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자신과 함께 이 파도를 견뎌내기를 갈망했다. 유현의 몸은 소향의 침술과 연화의 육체적 갈무리에 의해 더욱 격렬하게, 그러나 어딘가 제어된 듯이 온몸을 뒤틀었다. 그의 몸은 폭주하는 에너지의 덩어리였고 연화는 그 위에서 그것을 감당했다. 연화는 유현의 허벅지를 잡고 들어올리며 자신의 몸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게 맡겼다. 그녀는 마치 광기 어린 춤을 추듯 유현의 위에서 허리를 흔들며 유현의 솟구치는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고 제어했다. 유현의 굵고 단단한 남근이 그녀의 음부 깊숙한 곳을 쑤시자 연화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신음은 이제 완전한 쾌락과 고통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연화는 유현의 젖은 머리칼을 움켜쥐고 그의 고개를 뒤로 젖혔다. 쾌락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유현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찼다. 연화는 그의 붉게 달아오른 귓불을 삼킬 듯 탐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유현의 폭주하는 진기를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억눌렸던 열망의 분출이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연화는 단단한 유현의 남근을 빨고 핥으며 직접적인 진기를 입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자세를 바꿔가며 자신의 음부가 팅팅 부르틀 때까지 내공의 융합을 극대화했다. 유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뜨거운 전기를 뿜어냈다. 연화는 온몸으로 경련하며 재빨리 유현의 모든 것을 입으로 받아내어 삼켰다. 그리고 혈단에 폭주하는 기운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황홀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욕조의 물은 그녀의 뜨거운 몸짓에 맞춰 격렬하게 파도쳤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욕조 안에 쓰러져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뜨거운 물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타올랐다. 유현의 위에 얹힌 연화의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뺨은 유현의 젖은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토해냈다. 명월각의 깊은 밤은 피와 애욕으로 물들었고 금지된 내공의 유합은 두 사람의 운명을 맹렬히 뒤열거 놓았다. 연화는 약탕 욕조가에 힘없이 무릎을 꿇은 채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유현의 창백한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닦아내었다. 방금 전 치러낸 기괴한 정사는 남녀의 정염이 섞인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아귀도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처절한 생존의 투쟁에 가까웠다. 유현의 경맥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혈단의 마기를 연화의 정순한 진기로 억누르고 정화하는 과정은 두 사람 모두의 골수를 깎아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흔적을 남겼다. 소엽, 기운은 어떠하세요? 유현은 대답 대신 연화의 가느다란 손을 단칼에 베어내듯 거칠게 쳐냈다. 고통의 심연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광은 여전히 핏빛 광기를 머금은 채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를 동정하지 마라, 연하 당주. 니녀는 네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라는 살인귀를 거에게 샀을 뿐이다.
오늘 밤의 기괴한 방사 역시 그 비정한 거래의 연장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잊지 마라. 유현의 얼음장 같은 일가를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눈동자에 어린 것은 연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속 깊이 은밀하게 숨겨둔 과거의 업보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였다. 유현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3년 전 그가 화를 당하며 핏물에 잠길 때 운하당이 정룡해의 살수들에게 은밀히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그 추악한 진실을. 연하는 그 무거운 비밀을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마치 속죄의 재단에 오르는 재물처럼 유현의 파괴적인 힘 아파 제 몸을 내맡고 있었다. 문가에 기대어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소향이 비릿한 조소를 먹으며 혀를 찼다. 이문을 남기는 상거래 치고는 꽤나 격렬하더군요. 허나 명심하십시오. 혈단의 포악한 기운이 이미 연화당주의 맥로를 타고 흘러들어갔으니 이제 당신 역시 평범한 아녀자의 삶으로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소. 만약 주현백 그 늙은 여우가 당신의 몸에 깃든 이 마귀를 감지하는 날엔 당신을 마녀로 몰아 사지를 찢으려 들 텐데 과연 그 감당 못할 과보를 짊어질 자신이 있소? 연하는 젖은 옷매무새를 서늘하게 가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비단 치미 아래로 비치는 가녀랄픈 체구보다 이전보다 훨씬 서슬퍼런 단호함을 품고 있었다. 짊어져야겠지요. 우리 운하당이 이 피비린내 나는 강호에서 명맥을 부지할 길은 이제 오직 유현소엽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매달리는 것뿐이니까요. 그 찰나 어둠을 뚫고 은설이 보낸 전령의 암기가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현백, 흑년회의 지부를 초토화하며 혈단의 행방을 맹렬히 추적 중 명활각으로 즉시 신형을 옮길 것을 권함. 은설이 사투의 전야에서 소엽을 기다리고 있음. 유현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곁에 둔 경병을 움켜쥐었다. 혈단의 마공과 연화가 쏟아부은 진기가 몸 안에서 기이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융화되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할 위력이 그의 단전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피의 축제가 시작되는군. 뱀의 아가리가 직접 걸어들어가 그 혓바닥을 뽑아주마. 밤의 활락이 지배하는 화려한 화원, 명월각의 붉은 등롱들이 밤안개 속에서 피어오르는 도깨비불처럼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유현은 연하와의 지독한 합수를 통해 얻어낸 서늘한 자줏빛 진기를 전신에 갈무리한 채 마차에서 내렸다. 기혈을 타고 흐르는 내력은 이미 생애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여 폭발적인 기세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의 심화는 그 어느 때보다 차디찬 북풍 한설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소협. 운하당의 감미로운 꽃향기를 전신에 잔뜩 묻히고 오셨군요. 명월각의 최상층, 흑년회의 은밀한 거점인 그곳에서 은설이 비단 부채를 차르륵 접으며 유현을 맞이했다. 그녀의 안광은 유현의 목덜미에 남은 미세한 흔적과 이전보다 훨씬 묵직하고도 정교하게 정제된 그의 기운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다. 계집의 향기 따위를 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당장 정보를 내놓아라. 유현이 탁자 위로 사부의 원한이 서린 일기의 사본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은설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서책의 겉면을 매만지며 유현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분내와 육욕을 자극하는 기묘한 향기가 유현의 예민해진 감각을 자극해왔다. 성정이 참으로 급하시긴 주현백 장로가 지금 눈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소협이 탈취한 목함 안에는 단순히 사부의 회고만 담긴 게 아니었거든요. 청풍각이 우리 흑년회의 혈단을 발주하며 주고받은 밀서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죠. 은설이 유현의 어깨에 슬그머니 몸을 기대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유현의 귓가에 닿을 듯 다가와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다. 그 밀서들이 강호 100일에 밝혀지는 날엔 정파연합은 그 뿌리부터 붕괴하게 될 거예요. 주현백은 그 파멸을 막기 위해 소협의 정혼자였던 여인의 가문, 즉 청열단의 살수들을 거액에 매수했답니다. 순간 유현의 전신에서 터져나온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동결시켰다. 은설은 그 서늘한 기운을 오히려 즐기기라도 하듯 유현의 가슴팍에 가느다란 손을 얹고 천천히 아래를 향해 쓸어내렸다. 어머나 무서워라. 하지만 소협,
그 살수 무리 중에 누가 섞여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진작에 죽은 줄로만 믿고 있던 당신의 어린 정혼자 수화 말이에요. 유현의 눈동자가 태풍을 만난 촛불처럼 격렬하게 파동쳤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은설이 유현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를 침상 쪽으로 완만하게 밀어붙였다. 강호에서 정보의 대가는 지극히 무거운 법이죠. 연하당주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뜨겁고도 강렬한 진기, 제 몸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당신이 혈단을 삼키고 저 육신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은설의 손길이 유현의 허리띠를 풀러내려는 찰나 천장의 석가래 사이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 하나가 낙뢰처럼 하강했다. 챙! 은빛 비수 한 자루가 유현의 목전을 한 끗 차이로 스쳐 지나가 은설의 비단 옷소매를 찢어갈기며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칠흑 같은 복면을 쓴 채 가느다란 체구를 지닌 의문의 살수.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 속엔 유현을 향한 깊은 사리와 함께 차마 말로 형용하기 힘든 처절한 애통함이 서려 있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청열단의 비정한 살수, 수화의 등장이었다. 청풍각의 심처에 자리한 장로 주연백의 집무실은 겉보기엔 청렴한 도가의 향취와 정순한 기운이 가득했으나 그 이면의 공기 속에는 씻어내지 못한 서늘한 피 냄새와 노회한 관력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주연백은 탁자 위에 놓인 청열 비기의 사본을 한 장씩 넘기며 입가에 비릿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하리나, 개 있느냐? 들어오너라. 육중한 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늘한 인상의 여무사 하린이 정갈한 보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과거 유현과 한 스승 아래 사남매처럼 자라며 정을 나누었으나 결정적인 순간 그를 배신하여 절벽 아래로 밀어넣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회의감이 짙게 침잠해 있었다. 사부님, 부르셨습니까? 할인 명을 받들기 위해 대령했습니다. 명활각에 던져둔 치명적인 미끼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유현 그놈은 제 정혼자의 동생이자 혈육이나 다름없는 수하를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게야. 그놈이 수하의 전신에 퍼진 맹독을 빼내기 위해 자신의 아껴온 진기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바로 그 찰나 놈의 무공에는 수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파열음이 생길 것이니라. 주연백의 냉혹한 갈파에 할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수하는 이제 겨우 어린아이의 티를 벗었을 뿐입니다. 사부님께서 직접 거두어 무죄를 기리신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어이 그 아이의 명줄까지 이용하셔야만 했습니까? 탁! 주연백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었다. 하리는 그 서슬 퍼른 소리에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인자한 성현의 얼굴을 하고 있던 주연백의 안색은 순식간에 관력의 눈만 노회한 야심가의 그것으로 돌변해 있었다. 정의라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선 소의 희생은 필연적인 법이다. 유현 그 마두가 혈마기의 흉포함을 품고 강호를 활보하게 둘 셈이냐. 네가 3년 전 행했던 그 위증 또한 결국 문파의 영속적인 안녕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하리는 도복자락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3년 전 유현이 사문에서 파문당해 배신자로 낙인 찍힐 때 그녀가 내뱉었던 거짓의 증언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유현을 증오하여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주현백이 약속한 감미로운 문파의 영광과 자신의 보신을 위해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사형의 목줄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이제 가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명월각 주변의 관군들을 은밀히 물리호 우리 쪽 정의 살수들을 매복시켜라. 유현이 도끼에 취한 수하를 품에 안고 나올 때 그놈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도록. 하리는 대답 대신 깊게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 집무실을 나온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가슴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찰 한 장을 매만졌다. 그것은 유현이 파문당에 쫓겨나기 직전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청운기의 귀한 운기보결이었다. 할인의 눈에 어린 고뇌는 이제 단순한 죄책감의 수준을 넘어 주현백이 세운 허위의 정의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위태롭고도 장렬한 반역의 씨앗이 되어 싹트고 있었다.